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고 조정된 양상들이 있으면요, 여기도 되게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과천은 2022년도가 되게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픈데 의사가 집도를 잘해야 됩니다. 집도를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정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수술을 하는 메스를 조금 무서워해요. 과감하게 수술할 수 있는 부위를 잘라내야 되고 그 병을 도려내야지 안전한데, 수술할 때는 환자가 아프긴 하죠. 하지만은 병을 도려내면은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술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책들, 이게 본격적으로 빠르게 실행력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저는 금리와 하락 기사에 이 수술대 오르기 전에 내던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내 봉급 대비해서 집 사는 능력이라는 부분을 견주어서 뭐 PIR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대출 능력과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면서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뛰어드는 상황들로 만들어 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안한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들을 그 정책에 반응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 매매 시장의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매매 시장은요, 지금 이렇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값 37개월 만에 최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과거의 시장의 가격으로 회귀를 했는가, 이거를 한번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뒤늦게 진입한 사람들은 안전마진이라는 부분들을 다 챙기지 못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빠진 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이번 하반기 시장과 지역마다 특성과 차별성은 있겠지만은 하반기 시장을 좀 견디면서 지나가야 되고요. 예전에 37개월 이전에 그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요, 지금 시장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물론 이게 보편적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모두 하락했다가 아니라요, 그리고 모두 또 상승했다가 아니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그냥 평균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조정되는 폭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격들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조정이 된 데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가격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조정이 되었다, 가격이 조금 빠졌다는 데는요, 공급 물량이 많거나 플러스 알파 호재들로 급하게 많이 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둔화 양상들이 일부 있지만요, 이 둔화 양상이 입지 가치랑 두 개를 견주어서 비교해 봐야 돼요. 입지 가치가 괜찮으면요, 하락과 조정이 있는 지역들이 당연한 곳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은 항상 움직여요. 그냥 출렁이는 거예요. 비가 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폭우가 올 때도 있고요, 해가 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 중에서 입지 가치가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들이 조정이 조금 되었어요. 이런 데는 신경을 쓰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시장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물량 중심으로 가격의 둔화 양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파주, 인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러면은 나온 곳을 중심으로 수원을 예를 들어볼게요. 수원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안, 수원, 영통, 뚝뚝 수도권 아파트 가격폭 3년만 내에 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요, 수원은 입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건별로는 120만 인구가 사는 데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아야 되겠지만요, 수원은요, 이번 하반기 2022년을 기준으로 물량이 8달구에 6,000세대, 그 다음에 영통구에 한 2,000세대 정도, 총 8,000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물량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원만 바라봐야 되나? 수원하고 이제 연결된 데가 어디냐면요, 용인입니다.
용인은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요. 용인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격들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원의 영향을 받고 플러스 용인은 화성의 영향도 받습니다. 성남의 영향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화성은 지금 거의 하반기에 물량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0세대 이상 화성에서 하반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원과 화성의 영향으로 용인도 거기에 대해서 물량 때문에 가격의 조정들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 쪽에 검단에 미친 듯이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2022년, 2023년이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부평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서구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기타 또 나오는 지역이 있지만 인천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천 서구 바로 옆에 김포가 있죠. 김포 거래 안 됩니다. 근데 한강을 위에 올라가면 고양이 있습니다. 그 고양에는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냐? 고양에도 일산 이외에 고양시에서 물량이 이번에 나오는 게 2022년도부터 좀 조금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더 많이 나오는 파주가 있습니다. 파주가 일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의 조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강이 있지만은 희한하게 파주와 일산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인천에서 검단에서 그 다음에 그 김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조금 합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들도 가격 둔화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2022년도에는 구성남, 제이님께서 구성남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성남도 올해 하반기에 8,000세대 가까이 나옵니다. 뭐 이제 하늘채 쪽하고 그다음에 그랑매종인가 이름이 매종그랑인가 그랑매종인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격의 영향을 어디에 미칠까요? 하남에 미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야탑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이제 신문에 동안구 얘기도 했는데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많이 나왔죠. 작년에 4,000세대 이상 나왔고 하반기에 올해는 이제 만안구에서 조금 나옵니다. 만안구에서. 그러면은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고 가격들이 조금은 조정된 양상들이 있으면요. 여기도 되게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과천이 있죠. 과천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은 2022년도가 되게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왜일까요? 물량이 많이 없고 내년까지도 상관없는데 내년에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요. 상대적으로 과천의 기존 주택 중에서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갭 차이가 좁아진 곳이 있습니다. 예,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겁니다. 지금 가격들이 하락을 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인천도 그렇고요. 화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성남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주도 그렇고 그리고 양주에도 많이 나옵니다. 양주도 많이 나와서 거래가 잘 안 되죠. 근데 그 양주 바로 밑에 의정부도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또 결합이 되어 가지고 거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할 거냐? 아니,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물량 뭐 저번에 뭐 인허가도 안 하고 뭐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냐? 예전에 인허가했던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인허가를 가장 안 했던 시기가 지난 5년간이거든요. 한 1, 2년, 3년 동안 안 하다가 한 2년 동안에 열심히 인허가 물량을 냈어요. 근데 그 물량들이 사전 청약이라든지 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물량 인허가를 되게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번 정부가 아니라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절대적인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이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중에서 뭐 일산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지역 중에서 투자로서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매 시장 상황이 너무 이제 하락에 대한 기사만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세 하락은 아니고요. 그 이유도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대세 하락이든 대세 상승이든 그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맞게 시장을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샀는데 오늘 집값이 1억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일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장을 길게 봐야 됩니다. 짧게 단타로 뭐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